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한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오늘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첫째, 한글의 역사, 두 번째,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글의 창제 원리, 셋째,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넷째,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최초의 한글 편지라고 하는데요. 무려 500년 전인 1490년경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요. 잘 안 보여서 읽기가 어렵죠? 선생님 여기 주요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편지를 쓴 남편은 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해요. 집에 들러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정말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그런데 한글이 없었다면 아내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글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한글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글은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글자는 그럼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글이 만들어진 때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한글이 없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까요? 바로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때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누구시죠? 네, 조선시대 제4대 임금님이신 세종대왕이세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못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1443년의 일이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친 후에 1446년에 반포하셨어요. 새로 만든 글자의 이름은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글인 훈민정음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뜻을 적어 놓았는데요. 백성들이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글자를 만드셨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백성에 대한 큰 사랑을 말하죠. 여기 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은 지난 1997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되었죠. 자, 그럼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훈민정음의 그 창제 원리,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 가획, 조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소리 글자예요.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 총 28자를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자음이 17자예요. 자음은 사람의 몸 중에서 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어요. 입, 혀, 입 안, 목구멍 이런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의 모양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음에는 먼저 기본자가 있어요.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기역은 어금니소리라고 해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니은은 혀소리라고 해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미음은 입술 소리로 입 모양을 닮았고요. 시옷은 입소리로 이의 모양을 닮았어요. 이응은 목구멍 소리로 목구멍 모양을 닮았죠. 그 다음에 한 획씩을 더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획이라고 하죠. 기역에 한 획을 더해서 키읔, 니은에 한 획을 더해서 디귿, 그 다음에 티읕, 리을로, 미음에서는 한 획을 더해서 비읍, 피읍으로, 시옷에는 지읒과 치읒으로, 이응에서 히읗이 되었죠. 그 외에도 3개의 자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17개의 자음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14개의 자음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음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11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늘을 본떠 만든 아레아, 글자까지 11자였는데 오늘날에는 아레아 글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모음은 10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훈민정음은 모두 28자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24자예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자모가 4가지가 있어요. 모음인 아레아, 자음인 여린 히읗, 반시옷, 그리고 옛 이응이에요. 자, 이제까지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했는데요. 우리 한글 자모는 소리와 함께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음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역과 디귿과 시옷은 조금 다르죠. 자음 이름을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이에요. 자, 공통적인 점을 발견했나요? 네. 모두 자음에 모음 이를 붙여서 이름의 첫 글자를 만들고 의에 같은 자음을 받침으로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역, 디귿, 시옷만 다르죠. 그리고 모음은 소리와 이름이 같아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죠. 지금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자랑스러운 한글의 특별한 점을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한글은 만든 사람, 만든 연대, 그리고 만든 이유와 원리가 분명한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점이에요. 만든 분은 맞아요. 세종대왕이시고요. 연대는 1443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쉽게 외워서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원리는 상형, 가획, 조합이라고 했죠.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나라만의 글자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와 한자같이 그런 언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하지만 한글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글의 특별한 점은요. 대부분의 문자가 물체의 모양에서 발달한 데 비해서 한글은 만든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에요. 발음기관의 모습과 하늘, 땅, 사람을 바탕으로 획을 더하는 그런 것과 조합을 통해서 글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만든 문자인데 풀어 쓰지 않고 모아 쓰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와 읽기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풀어서 보세요. 글씨를 쓰는데도 오래 걸리고 읽는데도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번째는 한 글자에 하나의 소리가 나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글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은 컴퓨터 시대인데요. 컴퓨터 시대에 문자의 입력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첨단 정보화 시대에 입력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문자는 한글이 최고라고 하죠. 자, 한글의 역사와 발전 어떻게 됐을까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글자에 관한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세종대왕 때에도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은 중국 글자인 한문에 대비해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관리들이나 선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해서 암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일제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무력으로 누르는 한글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한글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민족 정신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시경을 중심으로 글자의 이름을 큰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글날 기억하시죠? 한글을 반포한 날을 계산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는데요.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적는 글자가 없었던 백성들에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글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97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어요. 미국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해요. 바로 선생님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에 한글날을 기념일로 정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그리고 여러분 한글날에 태극기 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에 관해서 들어보았나요? 이 상은 1990년에 만든 상인데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이 있어요. 즉 문맹 퇴치 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년 세계 문해의 날인 9월 8일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글은 전 세계 7,000여 개의 언어 중에서 사용 인구수로 15번째 언어가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류의 세계적인 보급에 힘입어서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죠.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치러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토픽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토픽 응시자가 33만 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세종학당이 세워지고 한국학과를 설립한 대학이 47개국에 642학교라고 해요. 한글과 한국어 보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2,000여 개의 주말 한국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말 한국학교에서 약 10만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그 나라만의 글자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한글은 24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기네 말을 표현하는 문자로 한글을 쓰기로 하였죠.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에 관해 공부해 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아요. 자,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만드셨어요.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다음 중 훈민정음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음은 소리가 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2번, 처음에 만들어진 글자는 모두 28자이다. 3번,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에 모든 관리들이 찬성했다.
4번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인 동시에 사용법에 관한 책의 이름이다. 5번 한글의 가장 좋은 점은 배우기 쉬운 것이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이죠. 모든 관리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글을 여자들이나 쓰는 낮은 글자라고 암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선생님이 제안해 볼게요. 자, 1번 훈민정음 서문을 읽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설명해 봅시다. 2번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혹은 한글의 역사에 관한 미니북이나 삼면책을 만들어 봅시다. 3번 한글의 독창성을 포스터로 만들어 한글을 홍보해 봅시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에 관해서 배웠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감사하며 한글을 잘 배워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한글 홍보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